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되돌릴 수 없는 열차가 출발을 한 건데, 이 열차가 어느 정류장에 설 것인지는 3시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3시라는 시간이 참 묘한 시간이죠. 오후 시간으로 말하자면 한낮과 저녁으로 가는 오작교 역할을 하면서 하루의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대고, 새벽 시간으로 말하자면 가장 깊은 밤과 밝아오는 새벽 그 중간 접점에서 시간의 전환점 역할을 해주는 영화 인셉션에서 건물이 마구마구 엿가락처럼 접히고 휘는 공간 기운이 바뀌는, 정말 새벽의 시간이 환기가 되는 그런 시간대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3시에 가장 중요한 9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죠. 올해 2024년 11월 마지막 금리 결정, 이 한 번만을 제외하면 딱 2번 남은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회의에 들어간 연준은 상당한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오고 있는데, 시장은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63%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기대치에 불과한 거고, 현실적인 접근은 0.25%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의외로 동결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연준은 스스로 금리 인하 버튼 누르게 되면 이후 벌어질 물가 역류 현상, 경기 침체 가속이라는 리버스 어택,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공비행을 접어든 상태에선 누구도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물가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지표가 별로 없어요. 다만 상징적으로 이제 금리가 그동안 얼어붙었던 냉기를 자체 해제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으로 가는 그냥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증시나 경제 부분에서 활력을 되찾아 줄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로망에 가까운 생각들은 이미 퇴색된 지 오래란 얘기죠.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는 내려야 한다는 미국 증시의 강력한 바람은 아마도 0.25% 찔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내 4%대 실업률이 고용지표 기대감에 대한 이 실망스러운 수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0.5%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거 그냥 모험이죠, 모험. 어드벤처스러운 모험은 지금까지 신중론으로 일관했던 이 제롬 파월의 색깔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도 보이고, 게다가 11월 대선이 코앞인데 무대뽀로 금리만 잔뜩 내려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냥 무조건 던지고 보자는 식의 랠리가 될 건데, 적어도 이런 정치적인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두드리고 있잖아. 아무튼 소폭이나 증폭이나 상관없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서서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하락 추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쏠리면서 통화 가치 하락 시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쇄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기에도 미국 자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은 4경 8천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 윤정기 돌려가면서 찍어내는 대로 돈이 가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축통화국인데,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달러의 가치를 두 손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는 처지잖아. 무턱대고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물가와 경제 그리고 침체 국면이 다시 오토매틱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자가발전기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금 탄압이 더 이상 종이도 뚫지 못하는 그런 위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동안 달러의 가치로 방어를 해온
국가 재정의 위기는 더욱더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 0.0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지지 않는 태양처럼 거의 뭐 백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 신기할 정도죠. 달러는 그동안 엄청나게 뜨겁게 달려왔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달러 강세도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많아서 미국으로서는 또 이 부분도 부담이고, 물론 상대적으로 무역 부분에서야 먹고 들어가는 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어슴푸레한 경기 침체 구조와 맞물리면 이것도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자체 무역 발전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 상태에서 달러만 약화 국면에 들어간다면 더욱 경기 전체가 악화 조짐을 보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연준의 금리 조정은 동결 혹은 0.25% 정도로 최소한의 보폭으로 움직일 건 당연하죠. 국내 증시 역시도 거의 뭐 동조화되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된 효과 뭐 일시적일 것이고, 거의 지난주 외국인이 팔았던 5조 원이 넘는 매도세는 약간 뭐 회복이 되겠지만 곧바로 호재는 튕겨내고 악재를 녹여내는 증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미 한국은 금리 인하 선반영을 미리 땡겨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2% 금리 차로 낮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0.25% 낮춰도 금리는 1.75% 격차를 여전히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미국이 유동성 완화 조치를 취한다 해도 뭐 한국 증시는 거의 감각이 다 무뎌진 것 같은 무반응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자본이 매도 물결을 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크게 무슨 거대 배수구처럼 빠져나가는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되니까 부동산 자금 역시도 이젠 더 이상 집값에 돈을 묻어둘 형편이 못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진입로가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 아래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끌이라 불릴 정도로 한 달 10조 이상의 자금을 무한 흡입기로 땡겼던 분위기는 감소폭이 15% 정도로 내려왔고, 이것도 되게 급격하게 줄어버릴 것 같았던 예상을 깬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열기가 식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금에 대한 관성의 힘은 이 작용하는 힘이 커서 신용대출 혹은 이익금융까지 뒤져서 자금을 끌어오는 풍선 효과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15% 남짓 줄어드는 효과에 그쳤죠. 그러나 앞으로 더욱 감소세는 증가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뭐 인풋에 렉이 딱 걸리게 되면 자금의 유입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오래 머물지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증시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빠져나간다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에서 5조 원의 매도를 쳤다면 부동산은 8월달 10조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지만 9월에는 대략 7조 중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대략 2조 5천억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증시와 부동산에서 돈을 묻고 있을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시는 빠져나가고 부동산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둘 사이의 이 교집합적인 공통점은 돈을 그곳에 묵혀서 묵은지스러운 깊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끝났다는 얘기죠. 결국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냥 한낱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얘기. 단적으로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세게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자체에서도 그리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금리 운용 정책일 수 없다는 비관론도 많은데 한국이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은 특히 부동산 역대급 불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뭐 건설사가 22곳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버린, 지표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기록인데 결국엔 PF 문제가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가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이 쫙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악성 미분양 문제, 분양은 건설사 측면에서는 곧바로 현장 자금을 길어 올리는 이 자금이라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악성 미분양, 이게 고스란히 막고 있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부도나는 회사들은 거의 연쇄적인 넘버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7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건설사들이 리스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숫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런 업황의 악화가 자금난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 경기 실사 종합 실적 지수는 69.2로 3%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뭐 중견건설사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설 업황의 악화가 공급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 집값을 앞으로 더 끌어올릴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예외는 지금 신규 공급만 따질 때 그렇지, 구축 매매 시장은 매물이 거의 뭐 8만에서 9만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 너무 단편적인 공급 라인만 보면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울 공급만 해도 뭐 가을에 쏟아지는 양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나 그 공급이 죄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분양가가 손이 닿으면 어우 뜨거워 딜 것 같은 엄청나게 달궈진 가격으로 나온다는 거. 강남, 용산 아파트 분양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기본형 건축비도 3% 이상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가는 구평이 평균 12억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른 상태로 나와서, 아무리 공급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쏟아낸다 해도 뭐 손이 가질 않는 거죠. 이런 공급이 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표적으로 공급이 태부족이라 집값이 다시 진앙지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아파트값 끌어올리기 위한 심리적 자극제로밖에 안 보이는 건데, 아무튼 집값이 정상화 계적으로 가기 전에는 부동산 부채 문제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집값이 끊임없이 오른다는 신호로만 수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금 마련해서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 대출 증가세도 규제가 뭐 똑 떨어졌는데도 쉽게 식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시장 자체의 조율이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물가 조절 굉장히 어려워할 가능성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금리 낮춘다고 해결됐다면 이미 쫑이 났을 건데, 여전히 뭐 붉은 밑불이 살아있고, 침체 국면의 가속화 역시도 경기가 금리 완화 하나로 살아나기란 지금 경기 지표가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신호들, 0.25%를 내리든 0.5%를 내리든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결국엔 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모습과 똑같은 궤적으로 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곧바로 이런 분위기 한국으로 몰려올 거고, 경제 대공황이라는 극단적인 침체 위기가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 미국발 증시와 물가 그리고 침체 국면은 상당히 국내 부동산의 지금 위기를 더욱더 압박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 자본시장의 총합 코스피가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금리 인하하면 달러 약세, 당연히 자본은 증시에서 떠나고, 코스피 역시도 커다란 자금 유출 또다시 재현할 거고, 부동산은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건설 업황의 분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고 가야 할 추세여서 집값은 금리 변동성의 분수령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거의 피할 수 없는 1막 다음 2막으로 가는 수순이어서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다면 손실을 줄이고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요. 이 3시의 변화, 새벽 3시의 변화는 가장 극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에서 3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분수령의 시작. 이 버튼이 눌러지면 물가, 침체, 통화가치의 대변화의 시대가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서 스멀스멀 기어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한국 부동산은 이 모든 변화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새로운 대격변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번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